탁월함이란 한 차례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된 습관으로 이루어진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나중에 대법관이 되신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어떤 날은 잘 된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다음 날은 쉰다고 종일토록 누워서 자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루에 10시간을 하더라도 매일같이 꾸준히 공부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하루 단식은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소식하는 것이 어렵죠. 벼락치기로 하루를 밤새는 것은 쉽습니다. 일주일에 7일을 독서실에 사는 게 어려워요. 1000배의 절을 열흘 하는 것보다 108배를 100일 동안 하는 공덕이 크고요. 108배를 100일 동안 하는 것보다 단 3배라도 10년 동안 하는 공덕이 더 크다고 합니다. 들쭉날쭉 훈련하는 챔피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위대함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탁월함은 무시무종, 즉 시작도 끝도 없는 반복으로 얻어집니다. 돌을 뚫는 것은 화살이 아니라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이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탁월함은 시작도 끝도 없는 반복으로 얻어지는 것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린 지금 프레데리키 파브리티우스 한 사계 만에 뇌를 읽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학습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공부예요. 저도 공부에 관심이 많은 만큼 이 부분을 흥미롭게 읽었고요. 그동안 제가 이 방송에서 그리고 또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을 뇌과학자들인 저자들이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뇌의 가소성입니다. 뇌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타고난 머리는 없다는 거죠.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책의 5챕터 가운데 첫 번째 챕터가 자기신뢰였어요. 타고난 머리는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쭉 했습니다. 우리 뇌에 가소성이 있다는 말은 타고난 고정된 머리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 말은 곧 얼마든지 우리 뇌가 바뀔 수 있으며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뇌를 읽다의 저자들도 똑같이 학습 파트에서 뇌의 가소성을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는 계속 배울 수 있어요. 몇 살이냐에 관계가 없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다고 저자들은 얘기합니다.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공부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공부하든 공부에 유리할 수밖에 없지요.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제대로 된 학습이 선행되어야 유리한 까닭입니다. 제가 강의 다닐 때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을 꼼꼼히 읽으시면 시간 낭비를 몇 달에서 몇 년은 줄일 수 있으실 거라고 힘주어서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가소성이 꼭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수학을 잘하는 뇌가 되지만 원래 수학을 잘했던 학생이 맨날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면 스마트폰 게임을 잘하는 뇌로 바뀝니다. 당연하죠. 타고난 뇌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자들은요, 처음에 무엇을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재미삼아 혼자서 골프채를 막 휘두른 사람은요, 나중에 제대로 골프 레슨을 받을 때 오히려 힘들어요.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습관이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유용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몇 살이시냐에 관계없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더욱 유용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신경과학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습이 어린 시절에만 가능하며 성인이 되었을 즈음 두뇌는 굳어버린다고 생각했다. 늙은 개에게는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라는 표현, 그리고 나이가 들어 외국어를 배우려다 포기한 이들이나 성인이 되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지만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의 수많은 사례가 이런 오해를 부추겼다. 그러나
오래된 격언이나 일화적 증거와 반대로 신경과학은 평생에 걸친 학습이 완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 개념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한다. 뉴런은 당신이 어릴 때 굳어버리는 게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계속해서 새롭게 배선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신경가소성은 두뇌의 구조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면서 특정 부위의 면적을 키우거나 두뇌 부위 간의 소통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택시와 버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등장하는 한 사례에서 신경가소성의 존재가 극적으로 잘 입증된다. 그건 바로 런던이다. 런던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건 쉽지 않다. 유명한 작가 데이브 베리는 언젠가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다. 어떤 길도 30m 이상 똑같은 방향을 유지하거나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 갑작스럽게 길의 방향과 이름이 바뀌면서 완전히 새로운 장소가 나타난다. 그렇다. 25,000개의 길이 있어서 운전자의 악몽이라고 불리는 런던은 두뇌의 비상한 변화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이상적인 무대다. 한 연구팀은 런던 소재의 택시 기사들과 버스 기사들의 두뇌를 스캔하고 2년 뒤에 두 그룹의 뇌를 또다시 스캔했다. 그런데 결과물을 비교한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택시 기사들의 경우에 공간 학습과 관련이 있는 영역인 후위 해마의 크기가 커진 반면에 버스 기사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 매일 똑같은 경로를 운행하는 버스 기사들과 달리 택시 기사들은 미칠 듯이 복잡한 도시의 새로운 구석구석을 끊임없이 누비고 다녀야 했다. 길 찾기가 주는 도전 덕분에 더 많은 뉴런이 생성된 것이다. 택시 기사들의 두뇌는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확장되었다. 이 연구의 파급력은 깜짝 놀랄만하다. 또한 이것은 런던에 사는 사람들이나 평생 택시를 운전해온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도 않는다. 런던 택시 연구가 보여주는 사실은 우리가 성인 시기에 진입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회색질이라고 알려진 두뇌 인지 영역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이다. 평생 학습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실제 현실이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같겠지만 신경가소성은 어떤 운동을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신체 기능이 재훈련하게 해준다. 몇 가지 연구에서 정신적인 연습은 신체적 연습과 동일하게 두뇌 운동신경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당신이 고등학교 때부터 재미로 기타를 치는 흉내를 냈다면 정말 연습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와 관련된 여러 연구 중에서 간단한 키보드 연주 실험이 아마 가장 잘 알려졌을 것이다. 연구에서 피해 실험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한 그룹은 5일간 하루에 2시간씩 주어진 선율을 연습했고 다른 그룹은 같은 시간 동안 키보드 앞에서 선율을 연습하는 것을 상상하기만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양쪽 그룹의 두뇌는 똑같이 변화되었다. 실제로 곡을 연주했을 때는 키보드로 직접 연습했던 그룹이 조금 더 나은 실력을 보이기는 했다. 그러나 상상으로만 연습을 했던 참가자들이 2시간 동안 실제로 키보드를 치며 연습을 하자 이들의 실력은 직접적으로 연습했던 그룹과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빈둥빈둥하면서 몸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이들을 기뻐 날뛰게 할 만한 연구 결과가 하나 더 있다. 이 연구에서 4주 동안 신체 운동을 한 참가자들의 근력이 30% 증가했는데 운동하는 것을 상상만 한 사람들 역시 근력이 22%나 증가했다고 한다. 하버드에서 공부한 빌 러버티는 세계 정상의 체스, 백개먼, 포커 전문가다. 전혀 다른 세 가지 게임에서 특별한 성공을 거둔 그는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능력에 대해 자신의 비결이 있다고 얘기한다. 저는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안다는 뜻이죠. 신경 가소성 분야의 선구자 마이클 머제니치 박사는 학습이 두뇌 구조를 바꾸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학습 능력 자체가 더욱 향상된다고 이야기했다.
바꿔 말하면 학습하는 법을 학습하는 것 또한 하나의 기술이며 이를 통해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당신이 멀티태스킹을 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발견된다. 머젠시 박사는 고도의 주의 집중이 두뇌 배선의 장기적 변화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가 진행한 한 실험에서 원숭이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기계적으로 과제를 처리했을 때는 두뇌 배선이 일단 변하긴 했지만 그게 지속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물론 지금 이야기하는 신경 가소성에도 단점은 있다. 나쁜 습관은 좋은 습관과 똑같이 손쉽게 두뇌를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배우려고 한다면 좋은 출발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골프를 새로 배우려고 계획 중인가? 그렇다면 골프를 몇 번 쳐보기 전에 당장 레슨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나쁜 습관들은 실제로 당신의 두뇌를 재배선해서 이를 고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 전문가에게 골프를 배우거나 조기 교육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신이 잘못된 방식으로 연습을 시작하면 부적절한 절차가 당신의 기저핵에 저장돼서 제거하기가 아주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뇌를 읽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지우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